안녕하십니까, 김 팀장입니다. 네, 투자 잘 하고 계신가요? 네, 제가 항상 이렇게 영상 올릴 때 여러분들이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하고 있는지, 또 힘들어 하고 계시는지 항상 물어보는데, 제가 방송이나 유튜브 이런 거 보면서, 지금 요즘에는 방송을 많이 안 하죠. 제가 유튜브를 많이 봐요. 경제 관련된 뉴스, 기사 이런 것도 생각하고 많이 보는데, 주식은 누군가는 수익을 나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있어요. 제로섬 게임과 같은 거죠. 그렇지만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발전할수록,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주주에게 환원을 해줄수록 그 기업의 주가는 올라가요. 우리가 주식을 투자를 하는 건 투자를 하는 그 기업이 일을 열심히 해서 주주에게 많이 번 돈을 환원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네, 절대로 매매로 인해서 수익을 본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기업의 사업의 소득으로서 투자에 수익을 얻는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매매를 하면서 그 매매 차익으로도 수익을 보긴 하지만,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과 매매를 하는 그 관점이 그 기업이 돈을 잘 버는 기업이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면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돈을 잘 벌지 않으면 내가 투자한 그 기업의 주가는 떨어질 것이니까. 내가 투자한 기업의 주가가 장기적으로 우하향하는 거는 내가 아무리 주식을 잘 한다고 해도 소득을 얻기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는 단타를 못하고 단기 투자를 못하고 스캘핑 못합니다. 기업을 바라보고 그 기업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개인들에게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요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새 들어서 생각하는 게, 내가 굳이 주식을 팔지 않아도 되는데 왜 내가 주식을 팔아서 손해를 볼까? 이 나라는 것은 개인 투자자를 뜻하는 거고요. 이렇게 일반적인 투자자 분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 분들은 굳이 왜 주식을 팔아서, 낮은 가격에 주식을 팔아서 손해를 보느냐? 굳이 왜? 나는 지금 꼭 팔아야 되는 상황이 아닌데, 내 여윳돈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고 내가 안전한 자금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지금 주가가 내려갈 때는 오히려 주식을 팔아야 될 때가 아니라 주식을 사야 할 때인데, 그리고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기업의 주가는 거래하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그 거래 금액이 주가가 되는 거죠. 내가 싸게 팔지 않으면 주가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엄청나게 싸게 팔았을 때는 오히려 사야 되겠지. 이게 참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굳이 팔지 않아도 되는 삼성전자나 굳이 팔지 않아도 되는 미국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당장 여윳돈으로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팔기 때문에 내가 지금 더 힘든 거야. 주가가 떨어졌을 때 팔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목표 가격에 가거나 충분히 팔아야 될 만한 그 시그널이 있을 때 팔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주가가 떨어지니까 무서워서 더 떨어질까봐 파는 사람들, 주가가 올라가니까 더 올라갈까봐 무서워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 더 투자를 좀 더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긴 시계열로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 기업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살아남을 기업이라고 생각했다면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도 되고,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오히려 매수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지금 당장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매매를 했던 거라면, 장기적인 관점과 이 기업에서 어떻게 사업을 이루어지고 그 사업을 이루어서 낸 소득을 투자자한테 환원해 줄까라는 계산이 없이 투자를 했다는 것은 단 하루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분들이 보유해야 되는 종목은 가장 기초적인 거, 그냥 우리 인프라, 뭐 가스나 전기나, 지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이런 걸로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 뭐 한 기업을 선택하기 어렵다면 ETF 관련된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가 있죠. 그러면 거기 필수 소비재 ETF도 있고, 뭐 기계 설비, 기계 장비 뭐 이런 그 ETF도 있고, 그 ETF의 이름의 특성에 맞게 적정한 기업들을 골고루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기업을 모아놓은 지수를 투자를 하는 거라서 그 기업은 좀 더 바뀔 수가 있어요. ETF 안에서 기업을 좀 더 골라서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 ETF는 없어지진 않는 거잖아. 내가 투자한 그 돈이 손해가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적정하고 내가 투자하기가 좋은, 그러니까 전망을 좋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업종 ETF에 투자를 하시는 것, 아니면 해외 지수에 투자를 하시거나, 사라지지 않는, 내가 투자했을 때 그 종목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라지지 않는 기업, 사라지지 않는 ETF는 상장 폐지가 된다고 해도 상장 폐지되는 기준가로 다시 환원을 받기 때문에 완전히 빵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휴지 조각이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ETF로 안전하게 투자를 하시던가, 대신 ETF는 일정 부분의 수수료가 그 주가 지수에 투자 금액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좀 낸다고
생각하는 거죠. 안전하게 투자하는 대신에 적은 수수료를 내는 거예요. 예, 그렇게 투자를 하시거나 내가 기업을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그 기업이 정말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기업인지를 충분히 분석하고 투자를 하셔야죠. 매매는 둘째치고 기업에 대한 선정을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해야, 테마성 기업이나 그 유행 따라서 하는 기업들을 투자를 잘못하면 막 90% 이상 주가가 하락하기도 하고 상장 폐지가 되기도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그 기업이 소득을 얻지 않는 기업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기업만 투자하지 않으신다면 충분히 팔지 않고 여윳돈으로 꾸준히 기업을 보유해 가신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투자라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너무나도, 예, 간절하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직업을 갖고 있더라도 세상 전체가 돌아가는 인플레이션을 상대하면서 자산을 보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재산을 보유할 수 있다. 현금의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에 그 현금의 가치를 어디단가 놔둬야 되는데, 은행에 맡겨놓을 바에는 은행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급하게 내가 앞으로 써야 될 돈이야, 뭔가 계획이 갖춰져 있는 돈이야, 그런 돈이라면 은행에 적금이나 예금을 갖고 있어야 되겠지만, 내 노후를 위해서 20년 30년 후를 위해서 자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면 인플레이션을 상쇄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 예, 그런 자산의 종류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금이나 은이나 뭐 현물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지금은 뭐 비트코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안전하고 세상 사람들이 약속했던 그 방식은 주식이다. 그 중에 하나가, 부동산도 안전하지만 부동산은 한 번에 거래해야 되는 액수가 주식에 비해서 훨씬 더 커요. 그리고 이거를 현금화하는 그 과정이 되게 길어요. 그리고 현금화하면서 봐야 되는 손해가 너무 커요. 그리고 소액으로 투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소액이라고 하면 10,000원으로 부동산 살 수 있습니까? 무슨 리츠 부동산 그 ETF 이런 거 있긴 하지만, 예, 그것도 어차피 보면은 주식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게 짤짤하게 작게 이렇게 소분화된 그런 지분, 자산 이런 것들에, 예,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면서 투자 자산과 투자 물들이 그런 가치가 변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응하시고 이해하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제발 위험에 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이 오른다고 해서 뭔가 뒤처질 것 같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막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투자와 현금의 비율을 7대3으로 유지하시면서 투자를 하셔라. 그게 일주일에 한 번 검사를 하던 한 달에 한 번 검사를 하던 뭐 있고 있다가 지금 뭐 기업 어떻게 돼 있지? 하고 이제 7대3으로 계속 그걸 바꾸는 거예요. 현금 비율이 높을 때는 좀 남들이 뭐 주식하면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현금을 좀 줄이고 주식을 좀 비중을 높이는 그런 결단을 해야겠죠. 예, 그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틈틈이 주식 시장에 대해서 좀 시장 상황이나 기업에 대한 정보를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본업을 좀 더 좀 충실하게 하고 주식 투자에 관련된 뭔가 서비스가 좀 더 완성적으로 된다면 그때 좀 더 자세히 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 오늘은 343번째 구독자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 구독자분들이 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늘면 늘수록 계속 한 분당 영상 1개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그 얘기입니다. 내가 팔고 싶을 때 팔지 마세요.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될 때 팔지 말고 오히려 사세요. 오히려 사야 됩니다. 예. 특정한 기업이 두렵다면 그 기업이 속한 업종 ETF를 사세요. 예. 삼성전자면 코덱스, 뭐 반도체, 그 다음에 뭐 조선 관련된 기업이라면 기계 장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ETF가. ETF 찾아보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 네이버에 기업 정보 들어가서 맨 아래쪽에 보면 관련된 ETF들이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그 기업이 많은 비중으로 들어가 있는 업종 ETF나 타이거 코스피, 타이거 코스닥 뭐 이런 식으로 ETF들이 있으니까 지수 전체에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러면서 시장이 사람들이 어렵다. 지금 삼성전자 되게 안 좋은 면만 부각되잖아요. 그 안 좋은 면들이 뭐 옛날에는 안 그랬었나 이거예요.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악재에 대한 뉴스와 호재에 대한 뉴스들을 좀 구분해서 판단하시길 바라겠고, 참고로 저는 삼성전자를 지금은 매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패턴에 의해서 그런 건지 설명드리긴 너무 어렵지만 자연적으로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일정한 비율에 맞추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일 날 나오더라고요. 국민연금이 2023년 12월 말에 보유하고 있는 보유 종목의 비율을
2023년 말에 보유했던 비율을 2024년 9월 1일 날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9월 1일 날 공개가 됐어요. 그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가면 국민연금 보유 리스트라고 해서 나중에 그 찾는 거는 아마 다른 유튜브 찾아보시면 있을 텐데, 하여튼 국민연금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유 종목, 그 다음에 그 보유 종목의 보유 비율, 그러니까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 순서대로 쭉 나와 있어요. 네, 그 중에 한 100개 정도, 상위 100개 정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 최대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매출을 올리고 있고 이익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고, 네,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골라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신다면 손해를 보는 투자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그게 업데이트가 되니까 매년 내 종목도 업데이트 시키면 되겠죠. 보유 종목 상위 100 위에 있던 종목이, 아니 상위 50 위에 있던 종목이, 50개 종목이 1년 안에 망할 리가 있을까요? 국민연금이 정말 그렇게 허술하게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그 돈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 똑똑하신 분들이 투자하시는 그런 기관이니까 믿고 50위 이내에 있는 그 종목들은 좀 안전하다라고 생각되고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종목 중에 삼성전자가 단연 1등이에요.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삼성전자만 몰빵해서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분산해서 안전하게 투자를 하신다면 더 소득을 많이 올리실 수 있을 거고, 지금 삼성전자 이렇게 불안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뒤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물론 삼성전자가 안 될 수도 있겠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뭐 이렇게 나락을 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어떻게든 최대한 그 기업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똑똑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걸 믿고, 대한민국을 믿고 저는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343번째 구독자님을 위한 영상을 만들었고요. 다음에는 344번째 구독자님을 위한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영상 지금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봤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